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현대사 부분을 이제 강독을 해볼게요. 현대사 들어가기 전에 이 국제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도중에 국제 해당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세계사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한국하고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해볼게요. 자, 금성 교과서 234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1943년 9월 이탈리아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자, 이에 이제 그 연합군 지도자들은 전쟁 수행과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을 여러 차례 열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카이로 회담하고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카이로 회담을 보면요. 미국, 영국, 중국은 자, 이때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중국 있는데 미국은 이 루즈벨트를 얘기하고요. 영국은 그 처칠을 얘기하고요. 중국은 장개석이 이제 들어갔죠. 자, 이집트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 일본과 전쟁에서 서로 협력할 것. 자, 일본이 침략전적으로 차지한 영토에 해소할 것을 내용한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는데 자, 이때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은 뭐냐면 이때 이제 카이로 선언에서 적당한 시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뭐냐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연합군이 최초로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다. 했는데 자, 여기서 적당한 시기 그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그 내용은 예전에 제가 한 것 같긴 하는데 요거는 신탁 통치를 염두에 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미국이 이제 나중에 어 미국의 발 미국의 그 외교 문서에서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때 인제 신탁 통치를 인제 염두에 두고 요런 말을 했다. 그래서 당장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기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한 후에 독립을 시켜 주겠다. 이렇게 인제 미국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 볼 때는 인제 한반도를 지금 당장 독립을 시킬 경우에는 소련의 영향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미화시킨 다음에 신탁 통치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친미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한국을 위해서 정치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그런 뭐냐면 목적으로 신탁 통치를 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신탁 통치에 대해서 거의 소극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갖고 뒤에 인제 이 테헤란 회담이나 뭐 알타 회담에서 신탁 통치에 대해서 좀 논의는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걸 이제 주도했고 소련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인제 뭐냐면 그냥 소극적으로 이제 묵인해 주거나 그 정도고 신탁 통치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예. 이건 인제 소련 입장 볼 때는 신탁 통치보다는 당장 독립시키는 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당장 독립을 시켜야지 소련의 식민지로 이제 친소국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카이로 선언은 당장 독립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거쳐 가지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한계로 남아 있었다. 이게 해당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알타 회담이 있는데 이 알타 회담이 중간에 무슨 회담이 있었냐면 테헤란 회담이 있었죠. 자, 테헤란 회담 1943 년에 개최했던 건데 요게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그다음에 영국의 철치 그다음에 소련의 스탈린이 참가했어요. 그래서 여기 테헤란 회담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 미국의 유럽 전선 참전을 약속을 해서 제2 전선을 형성하는 게 주 내용이었거든요. 이거 세계사 관련된 내용인데 다만 테헤란 회담에서 인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는 미국이 한국 신탁 통치를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거야. 예전에는 암묵적으로 인제 명시적이지 않았지만 카이에서는 나중에 인제 구상을 했던 거고 요때는 인제 한국 신탁 통일을 명시화 시켰는데 자, 그때 미국이 신탁 통치 기간을 한 40 년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인제 그것도 뭐 공식적인 회담에서 한 게 아니라 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 스탈린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루즈벨트가 은근히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뭐 그렇게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또 신탁 통치에서 마땅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아 그래요?' 하면서 넘어갔던 게 이 뭐냐면 테헤란 회담이고요. 자, 얄타 회담을 볼게요. 이 얄타 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전후 국제 질서를 형성했다. 그래서 소련의 인제 독립적 패권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비밀 협정으로 소련의 인제 뭐냐면 대일 참전 조건을 결정해 줬 제일 소련의 대일 참전을 결정했다. 이런 데 의미가 있죠. 이거는 제가 그 사역할 때 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독일의 패전이 임박해지자 미국, 영국, 소련은 얄타에서 인제 회담을 열고 그 당시 독일의 분할 점령과 그리고 소련의 대일 참전을 합의했다. 예. 여기에서 인제 그 소련 대일 참전 같은 경우에는 이 비밀 조약이죠. 그 당시에 소련하고 그 당시 일본은 아직까지는 불가침 조약을 통해서 공식적인 어떤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 조약이었고요. 예. 또한 패전국가 새롭게 해방된 나라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을 대표해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자유선거를 통해 책임 있는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방침도 합의했다. 예.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해당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인제 본회담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제 그 회담 끝난 다음에 스탈린하고 인제 뭐 루즈벨트가 인제 얘기를 하는데 자, 요때도 인제 "한반도 전체가 일정 기간 신탁 통치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인제 본회의담이 아니라 나중에 인제 미국하고 뭐 스탈린 간에 인제 얘기를 회담이 끝나고 얘기할 때 "그런 것을 결정했다." 그렇게 인제 했고요. 그래서 이 알타 회담하고 테헤란 회담은 한반도의 신탁 통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회담이고 카이로 회담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제 뭐냐면 독립을 보장한 회담이었지만 동시에 그 미국이 인제 신탁 통치를 구상했던 그런 회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포츠담 회담을 볼게요. 여기에서 인제 보면 포츠담 회담하고 포츠담 선언을 "별개의 사건에 유의한다."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인제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포츠담 회담하고 포츠담 선언을 다른 거 그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좀 달라요. 예. 같은 이제 포츠담에서 인제 했긴 했지만 포츠담 회담에 인제 참가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때 인제 그 미국이나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인제 그 미국, 영국, 소련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예.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은 그 당시에 독일의 전후 문제를 둘러싸고 그걸 인제 이걸 참여했어요. 그 당시 이제 독일 연합군에 항복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요거하고는 뭐냐면 관련이 없고 중요한 게 포츠담 선언인데 포츠담 선언은 그때 이제 포츠담 회담을 할 때 동시에 인제 뭐냐면 그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 포츠담 선언을 했어. 아직까지 소련은 일본하고는 싸우지 않고 있었죠. 일본하고 싸운 거는 이제 8월 9일 이후에요. 예. 그 당시 불가침 조약이 인제 딱 연장하지 않자 끝나자마자 곧바로 인제 소련이 일본을 쳤죠. 아직까지는 뭐냐면 7월 달이니까 소련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이나 인제 영국, 중국인데 자, 여기 미국은 인제 그 루즈벨트가 죽고 그때 부통령이었던 이 트루만이 인제 대통령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 서울시이 인제 선거에서 패배했죠. 벤트리가 인제 있고 중국은 장개성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고 그리고 일본의 영토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어. 예. 그래서 카이로 선을 제외하긴 했다. 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요. 자, 독일이 인제 연합군에 항복하자 연합군은 포츠담 회담을 열어 유럽의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편 포츠담 회담 중에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들은 일본의 이 무조건 항복과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을 이해한다는 포츠담 선언을 별개로 인제 어 그 발표했고요. 그다음 포츠담 선언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 그 일본의 주권이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그다음에 연합군이 정하는 인제 여러 섬에 국한된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한반도를 빼버렸죠. 그래서 결국에 한국의 독립을 다시
카이로 회담에서 했던 것을 약속시켰다. 카이로 회담의 그 약속을 재확인시켰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각 회담에서 한국을 비롯한 해방된 민족들 간의 신국가 건설 운동에 대한 방침을 제시했다. 자, 이는 끈질긴 독립운동의 결과 우리나라 독립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 정해진 방침들은 어떻게 조절할 것이나 가자도 남겼다. 그래서 이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탁통치 관련된 내용이죠. 결국 신탁통치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도 인제 있지만 모스크바 3 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인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예. 자, 이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대일전 참전.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이 소련하고 미국은 앞에서 언급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8월 9일 날 그 끝나게 되거든요. 예, 8월 8 일인가? 예.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은 그 당시 인제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연장하기도 원했는데 소련이 이미 여러 비밀 조약을 결과 앞에서 알타이담이나 등등해서 그 대일전에 참여할 걸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또 독일에서 인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어. 병력 동원해서 여유가 있어 갖고 결국에는 8월 8일 딱 끝나고 그다음 해 8월 9일날 그냥 만주를 비롯해서 대규모 공격하죠. 그전에 인제 유럽에 있었던 병력들을 상당수는 시베리아 쪽으로 인제 이렇게 만주 쪽으로 이렇게 돌려 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일본이 그 당시에 인제 만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간동군이라는 최강의 부대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강동군이 이미 인제 1945 년에 들어가면 거의 이제 유명무실하대요. 왜냐면 많은 이제 핵심 병력들이 남방과 중국 가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제 소련이 참여하자 이 간동군들이 금방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소련이 며칠 안 가서 만주를 점령해 버리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북부까지 내려와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인제 개성까지 인제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인제 다급해진 인제 소련 그 미국은 이 뭐냐면 소련은 남침을 뭐냐면 막 방어하기 전에 메가더가 인제 38 도선을 제안하죠. 이건 뒤에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다라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인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인제 현대 정치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비상교과서를 중심으로 인제 좀 볼게요. 235 페이지 볼게요. 예. 자, 1945년 8월 15일날 일본 국왕이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면서 우리 민족의 강복을 맞이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요때 이제 강복을 맞이하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독립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강복 후에 여기 독립까지 요 시기 그러니까 1945 년부터 해서 우리가 인제 그 우리나라 남한 정부죠. 1948 년에 세워졌죠. 요 시기 한 3년 동안을 보통 우리가 해방 공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강복은 했지만 독립하지 못했던 한 3년 동안 시기인데 요 시기는 상당히 복잡하죠. 예. 좌우 간의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그런데 요게 인제 많이 인제 기초에 언급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좀 약간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강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의 끈질긴 독립운동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국내 진공작전 등 같은 독립운동 세력들의 노력이 무산되면서 자주적인 정보 수입을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 국내 진공작전, 독수리 작전 같은 것들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못했죠. 예. 그래서 이제 김구가 이제 독립 소식을 듣고 상당히 실망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게 성공해야지 나름대로 전후에 몫을 높일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알타이다 이후에 대의조에 참가한 소련은 1945년 8월 11일 날 한반도에 진주했다. 자,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면서 한반도 북부 지역을 점령했다. 자, 미국은 이제 당황스럽죠. 미국이 소련의 참전을 요청했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인제 소련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예. 그리고 이미 이제 핵폭탄이 있기 때문에 소련이 인제 이제 필요가 없었던 시기였는데 소련은 인제 참전을 하면서 그 뭐냐면 미국의 기대와 달리게 상당히 빠르게 들어갔죠. 미국은 적어도 소련이 인제
뭐 참전 소련의 필요성은 그 당시엔 별로 못 느꼈죠. 예전부터 참전해 달라고 했지만 핵폭탄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련이 이제 강동군이나 그런 저항에 막혀서 적어도 천천히 올 걸 기대를 했는데 너무 빨리 온 거야. 그러니까 당황한 이 미국이 한반도 단독 점령을 막기 위해서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점령을 소련에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누가 했냐? 이거는 이제 메가더가 했다고 보면 돼요. 메가더가. 예. 그래갖고 이제 메가더가 미국의 이제 지시를 받고 미국 상부의 지시를 받고 보니까 어디가 적당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서울을 이제 뭐냐면 포함한 여기까지 우리가 먹을 만한 선이 없나, 경계선이 없나 보다가 그 38도선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참모들이 이제 메가더한테 38도선을 이제 그으면 됐겠다 하니까 메가더가 그 당시 일반 명령 제1호를 하달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먼저 이제 제안을 했죠. 예. 소련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소련이 그 당시 스탈린이 왜 합의를 했냐면 적어도 38도선까지 이남을 이제 미국한테 넘겨주면 그 뭐냐면 홋카이도, 일본이 이제 항복한 후에 홋카이도 섬도 자기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이 양해를 그렇게 했는데, 미국은 일본의 홋카이도를 소련한테 주진 않았죠. 예.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 38도선을 그 뭐냐면 소련이 이제 뭐냐면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메가더 사령부에서 일반 명령 제1호를 하달해서 그걸 공식화시켰다. 그래서 그 일반 명령 제1호는 38도 이북은 소련군이, 그다음 38도 이남은 미국이 각각 일본군을 무장해제한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원래 38도선은 그 분단선이 아니라 무장해제라는 목적으로 이제 설정된 선이고, 이걸 통해서 소련군의 남하를 좀 저지하려고 했던 거죠, 미국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게 분단이 되는 선이 돼 버린 거예요, 분단선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안에 따라서 이제 38도 이북 지역은 소련군이, 이남 지역은 미군이 관리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미군은 군정청을 설치하고 남한 지역을 직접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이제 들어올 때 약간 태도가 뭐냐면 점령군 입장에서 들어왔거든요. 예. 그건 아마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고 나서 미 군정청을 설치하고 나서 남한 지역을 직접 통치했어요. 예. 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은 그 당시 이제 뒤에 있지만 뭐 조선인민공화국이나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자 인정하지 않으면서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현실 실정을 모르니까 조선 총독부에 일했던 이제 관료와 경찰을 기용하는 등 기존의 행정체제를 그대로 활용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현상 유지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왜 얘네들을 그대로 친일 관료와 경찰들을 등용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이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등용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친일을 했으니까 예전에 일본한테 충성을 맹세한 것처럼 자기한테도 미 군정에서 충성을 맹세하겠지 하는 생각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최근에 이제 해제된 비밀 문서를 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현상 유지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미 군정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제강점기에 실무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 주어 수월한 통치를 하고자 했다. 이렇게 했고요. 한편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입장을 보였죠. 소련은 그 직접 통치가 아니라 간접 통치를 했어요. 인민위원회를 통해. 그래서 인민위원회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래서 소련은 좀 뒤에 빠져 있고 실제 이제 그 앞에 내세워서 이제 김일성이나 조만식 같은 사람들 내세웠고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간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소련은 들어올 때부터 좀 미국보다 그 한국의 내부 사정을 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한국인들 점령군은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해방군으로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이미지를 포장을 했죠. 그 미국은 이제 점령군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각지에 세워진 뭐 인민위원회 행정권을 이행하고 간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취했고,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이제 이때 사회주의 세계라는 것은 그 김일성을 중시한 만주파들, 음. 그 김일성은 이제 한때 이제 뭐냐면 만주에서 항쟁하다가 나중에 41 년인가 42 년에 일제 대규모 탄압을 받고 나서 그때 뭐냐면 소련 넘어갔죠. 소련에 넘어가서 소련 부대에 편입돼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 소련이 여기 보시면 소련이 상당히 미국보다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통치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소련 올 때 얘네들은 좀 약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군인들이 올 때 전투 부대가 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올 때. 군인이라서 주로 이제 민사를 담당하는 군인들이 왔기 때문에 약탈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왜냐면 미국은 이제 다 공급받잖아요, 보급받고. 예. 그래서 치안이나 뭐 이런 목적으로 인제 들어오는 반면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현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싸웠던 그 부대들이 그냥 들어온 거야. 민사 목적으로 훈련받는 군대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또 소련은 지금도 그렇지만 보급의 군주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약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 분열자 뭐 강간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인들이 만든 공장들 다 뜯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소련으로 보내고 상당히 이제 만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건국준비위원회 인제 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이 건국준비위원회 강령이 시험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기출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단체거든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 강령을 좀 중요한 걸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도중에 뭐 신탁 통치라든지 뭐 자치론이 아니라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을 요구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일시적 가독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 확보를 기한다." 요 세 가지 강령이 있죠.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민주주의 정권 수립, 그다음 대중생활 확보. 요거 외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기출에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도 나왔고요. 다만 인제 여기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친일파 척결은 없죠. 예. 친일파 척결 없어. 아직까지는 뭐냐면 친일파 척결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당장 국가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미뤄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참고로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앞에서 얘기했던 건국동맹을 모태로 해서 만든 단체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인제 건국동맹을 인제 뭐냐면 주도했던, 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여운형이죠. 자, 여운형과 이제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그래서 어 좌우합작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여운형은 이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좀 약간 몽골파라고 좀 할까? 그런 입장이야. 그러니까 주로 인제 뭐 일제에 협력했다고 해서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협력한 사람 중에 좀 거물 것만 인제 뭐냐면 처벌하되, 그것은 나중에 인제 특별한 법정을 만들어 가지고 인제 해결하고, 지금 당장은 뭐냐면 그들을 배제만 하자, 그런 입장이에요. 자, 이에 반해서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사회주의자죠. 근데 좀 약간 이 사람은 극자거든요. 그러니까 박헌영은 지금 잡아서 그냥 조금이라도 친일하면 인민재판 열어 가지고 직결 처분하자, 뭐 이런 입장이야. 예. 그래서 친일파 처리에 대해서는 뭐 동일한데 이 방법이나 이제 대상이 좀 달라요. 영훈영하고 이 박헌영이. 이건 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인제 요 내용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근현대사 자료를 좀 보고 이제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건국준비위원회 보면, 자, 일본 총독부에서 그 당시 인제 항복할 거라는 소식을 인제 미리 본국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이게 한 8월 11 일이나 8월 12일 정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전에 인제 본격적으로 인제 일본 총ang이 항복하기 전에 에도 경감이 여운형을 불렀어요. 그래 놓고는 "우리가 인제 항복할 테니까 어 우리들의 안전 보장을 좀 해 달라, 귀국을. 그러면 너희들에게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인제 했는데, 그때 인제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에게 요구한 5개 조항이 있어요. 이게 해당 교과서에도 있고 그러는데 보면 전국적 정치범이나 경제범을 즉각 석방할 것, 서울에 3개월분의 식량을 확보할 것,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 운동에 대해 간섭하지 말 것, 자, 학생과 청년을 조직 훈련하는데 간섭하지 말 것,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 싸움에 동원하는 데서 간섭하지 말 것.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애도 총감이나 경무총감이죠. 경무 그 총감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건국준비위원회가 창설이 됐고요. 자, 구성을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운형 사회주의자와 그래서 안재홍 민족주의자 이 사람이 인제 합작을 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좌우합작 단체적 성격을 띠고 있자. 그래서 건국동맹도 좌우합작이지만 요것도 좌우합작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에 인제 뭐냐면 이 건국동맹의 인제 그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아 갖고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건국치안대가 조직되고요. 식량대책위원회가 인제 설치되죠. 식량 확보를 인제 하게 되고 공안대 및 조선학도대가 결성된다. 그래서 전체 인제 지부를 인제 조직을 확대했는데 이 지부가 이제 나중에 그 조선인민공화국 때 인민위원회로 개편해요. 그래서 앞에서 소련이 내려올 때 인제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갖고 통치를 했고 후에 인제 북한 정권이 인제 탄생하는 과정에서 인민위호가 핵심 어떤 그 기반이 되었죠.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인민위원회가 나중에 인민공화국 때 그 뭐냐면 인민공화국 때 이 지부들이 확대해서 인민공화국 때 인민위호로 개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강령을 보면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 수립, 대중생활 확보. 이게 94 년도 기출문제 아까 아침에 읽었던 게그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자 근데 좀 이따 국가 분열되죠. 여기에서 인제 자익과 우익의 경쟁이 표면화되면서 그 당시에 여기가 인제 공산당이 인제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조선공산당이 중도 우파였던 안재용이 탈퇴를 해 버려.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우파하고 중도 우파는 인제 뭐냐 탈퇴를 했고 그 당시 우파 뭐 송진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우파와 그다음 중도 우파 중에 탈퇴한 일부가 한국민주당을 창당하죠. 그리고 좌파가 인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이 건국준비위원회 의의는 통일전선 성격을 띤 해방 후 국내 최초의 정치단체고요. 대중적인 기반을 확보하면서 정치적 공백기에 국내 정치와 치안을 담당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과정 그러니까 인제 그 38선이 긋고 나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과정 이 부분을 다른 교과서하고 그다음에 그 심플한 부분을 찾아서 볼게요. 예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해방 공간 그러니까 1945 년에서 1948 년까지는 그 뭐냐면 해방 공간 시기 약간 그 뒤까지는 그 6.25 전쟁 직전이죠. 요거는 심부셈이 있는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여기 부분이 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심부셈 내용을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일단은 이제 무슨 교과서를 보시냐면 해남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1945년 8월 15일 날 오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었던 그 치안을 담당하는 그 총감이죠. 그 에도가 불렸는데 여운형을 초청해요. 일본의 안정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조선총독부의 행정과 치안 유지를 넘겨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여운형이 이제 5가지 조건을 거뒀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약속받고 어 그래 이를 수락했다. 자, 안재홍과 여운형은 다양한 성향의 민족운동 지도자와 함께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인제 조직을 했고요. 그때 이제 건주에 내걸었던 그 내용들 강령들 있고 근데 건주는 대부분 시군 지역의 직장과 지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건주는 중앙과 지방의 치안대를 조직하고요. 이외에도 학도대, 청년대를 설치하였다. 자, 지역과 직장에 설치된 건준의 지부는 전국적으로 162개에 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치안 유지를 노력하면서 건국을 위해서 노력했다. 자, 건준이
미국이 9월 한반도에 진주하기를 결정하자 정부를 인정받기 위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이제 선포했죠. 그래서 각 지부는 앞에서 말한 지방인민위원회로 이제 개편됐다. 인민위원회로. 자, 요 조선인민공화국은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그 전에 이미 중도 우파 세력들은 다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좌파 세력들만 구성이 됐던 사회주의자들. 예. 그리고 이제 이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썼던 거는 이걸 이제 국가라고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국가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이제 뭐냐면 동등한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단체가 아니라 국가도 이제 선포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목적은 그거예요.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들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그들보다 좀 우위에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죠. 물론 이 미국이 이제 진주하고 나서 그 38도 이남의 이제 유일한 그 통치기구는 미 군정이 다 선포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이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임시정부든 다 그냥 인정하지 않았죠.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조선인민공화국 주소는 인공이라고 했는데, 자,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은 이승만, 부주석은 영운영, 국무총리 허영, 뭐 내정부장 김구식 이런 사람인데, 여기 눈여볼 게 뭐냐면 이승만이나 김구나 김규식은 실제로 여기 참여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걸었어. 네, 이름만.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좌우 합작을 다 망라한 조직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여기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은 누구만 그 당시 이제 자익들만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조선인민공화국의 대중조직들은 뭐 조선노동조합 평의회라든지 전국농민조합 총동맹, 조선민주청년동맹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때 이제 송진호 같은 우리 우익들은 인민공화국에 대응해갖고 그 당시 이제 민족주의 세력이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송진호 같은 그런 우익들, 송진호가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좀 하긴 그런데 이런 이제 우익들은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대회를 개최했어요. 국민대회 준비회를 개최해서 했는데 이때 이제 이런 우익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나중에 민주당이 되는 그런 세력들 있죠. 이런 세력들은 이 인공의 정통성을 부정하고요. 대신에 뭘 내세웠냐면 그 당시 그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내세웠어요. 이걸 임정봉대론이라고 하거든요. 자신이 정통성을 내세우기는 좀 힘들잖아요. 일제시 강점기 때 이제 친일했던 경력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인공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임시정부의 정통성, 임종봉대론을 한동안 한민당이나 그런 색들이 이제 내걸었어요.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남한 통치는 어땠을까 이렇게 볼게요. 소련은 일본의 원자 폭탄을 투하한 후 연합군의 합의에 따라서 일본의 선전포고를 하고 한반도를 남아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소련은 알타이 협정에서 비밀 의정서를 통해서 독일이 항복한 2, 3개월 이내로 소련의 대일 참전을 합의했죠. 그래서 소련이 이 합의에 따라 내려왔긴 했는데 미국은 그 당시에 이제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소련이 그 당시에 필요 없었죠. 예전에 필요했었지만 그리고 소련이 그렇게 빨리 내릴 줄은 몰랐어. 그래서 미국은 소련의 참전과 빠른 진격 속도에 놀랐다. 이에 소련의 한반도 단독 점령을 막기 위해서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 분할 점령을 제안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소련이 받아들이면서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38도선을 설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은 소련군보다 늦은 9월 초에 한반도에 들어왔다. 자, 주한미군 그 사령관 하진은 조선총독부를 접수하고요. 여기 접수된 내용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놀드 소장은 그 군정장관을 삼아서 군정을 실시했다. 미 군정은 조선 총독부 체제를 유지하고 한국인의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근무하게 했다. 자, 이는 식민 통치를 협력한 이들을 처벌한다는 한국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었다. 자, 그리고 미군정은 10월 때 미군 정관이 38도 이남의 한국의 유일한 정부임을 밝히고 조선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 조직한 인민위원회를 군대와 경찰을 통해 해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밑에 보면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하면서 각지에 이미 조직되어 있던 건준이나 인민위원회들과 대립했으며 현상 유지를 위한 총독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인들의 불만을 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는 경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해 볼게요. 예. 그다음 미래인 교과서를 보죠. 미래인 교과서도 뭐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여운형을 불려 가지고 행정권 이양 교섭했고, 그때 5개 조항을 요구했으니까 그걸 수용했죠. 얘도 그 정부 총감이 인제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됐고요.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 단락부터 볼게요. 건주는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고 치안대를 조직하여 질서를 유지했다. 자, 그러나 미소가 38도선을 관계로 남북으로 나누어 점령했던 사실을 안 조선 총독부가 행정권의 이양을 부정하고 경찰서와 방송국을 다시 빼앗아 갈등을 빚기도 했다는 거죠. 자, 이후에 이제 자익세는 미국의 진주에 대비해서 건주를 해체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여 한국을 대표하고자 했다. 그래서 주석에는 이승만, 부주석에는 여운형이 선임됐으나 이승만은 취임을 거부했다. 예, 자기 멋대로 그냥 선포했던 거예요, 그거는요. 예. 그리고 이 한민당이 그때 이제 반발해 갖고 이제 앞에 얘기한 점 건준의 이제 뭐냐면 그 인공의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임시정부의 법통론을 주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소 점령하에 궁정이 실시되다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 앞에 이제 언급을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38도선 경계도 남과 북에서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됨으로써 한국인의 주권 행사는 미뤄졌다. 자, 미군정은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집조 통치를 나서면서 질서 유지 등의 명분으로 조선정독부 체제를 활용했다. 그의 일제 협력한 관료와 경찰 그대로 등용하는 방면에 한국인이 조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조선인민공화국 정치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 소련 군정은 행정권을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에 이용하고 간접 통치를 취했다. 하지만 민족주의 세력을 탄압하고 김일성 등 공산주의 세력을 후원함으로써 자국의 우호적인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금성교과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군사 경계선으로 인제 뭐냐면 설정된 38도선 이렇게 있고, 소련군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남하니까 이를 견제해서 38도선을 인제 제한했고, 그랬다가 인제 군사 분계선을 설정했는데, 요거는 어 처음에는 38도 군사적 편입, 그러니까 무장 해제선을 인제 해 설정해 놓은 거죠. 일시적인 경계선에 불과했으나 냉전으로 인해서 대립이 깊어지면서 남북을 가르는 분단선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미 군정하고 이제 소련이 점령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앞에 있는 교과서하고 음 비슷해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사료가 이제 관련된 사료가 적혀 있는데, 미국의 이제 기본 정책, 그러니까 현상 유지 정책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보면 그 당시 인제 그 한국은 태평양 사령부가 가난하고 있었어요. 그때 태평양 사령부의 최고 높은 사람이 맥아더였죠. 그래서 그 관련된 맥아더가 인제 포고령 1 호를 인제 공표했던 내용인데요. 자, 부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 그러니까 메가더죠. 권한 안에 시행한다. 정부 등 모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또는 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재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한 자는 별도로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할 것이다. 보존하여야 한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미군정이 이런 지침 때문에 또 미군정이 또 38도 이남의 미군정만 인정한다니까 미군정만이 유일한 정부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 자격을 인제 인정받지 못하고 김구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기구를 했죠. 자, 강북 지역의 각지에 자발적으로 수립된 인민위원회, 그러니까 인공이 편제되면서 만들어지면서 종전에 있었던 그 조선건국위원회,
조선건국이었는데 좀 전에 이제 편성됐던 그 조선건국 아니 건국준비위원회의 지부가 인민위원회로 개편됐는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강제 해산이 돼갖고 이제 영향을 상실했는데 북한은 좀 달라요. 이 인민위원회는 38도 이남 지역에서는 미군 주둔이 활동이 위축됐으나 이북 지역은 북한 정권의 기반이 됐던 게 인민위원회예요. 예, 이게 이제 있다는 거. 자, 그 한편 38도선의 이북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앞장서서 곳곳에 인민위원회가 결성됐다. 게다가 소련은 행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긴 뒤 간접 통치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을 행사했다. 자, 이를 통해 자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한반도에 수입하고자 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건국준비위원회 활동 관련된 내용은 앞에 이제 했던 내용이니까 거의 뭐냐면 비슷비슷하고요. 뒷부분만 이제 좀 볼게요. 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여기에 이제는 국가건설 운동의 주도권을 이제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 그다음 우익세력은 자익세력들 주도로 수립된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미 군정 역시 이를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 조선인민공화국은 결국 해체되었다. 우익세력들이 이제 만든 게 한민당, 한국민주당이죠. 한민당 세력들을 결성했다. 자, 한국민주당 내용이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푸셈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2차 세계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미국하고 이제 소련의 그 점령 상황이 이제 나오는데 이때 이제 그 도쿄에서 있었던 메가더 장군은 포고령 1호와 포고령 2호를 함께 발표하면서 그 미국이 북위 38도 이남 지역을 점령하며 점령군에 대한 반항 행동과 반항 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 보완을 권한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할 것을 밝혔다. 그래서 점령군 정도의 이제 그 태도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소련을 보죠. 소련은 그 당시 이제 그 제2차 세계 끝나기 직전 알타점의 협정에 따라서 대일 전쟁에 참가했다. 자, 소련군은 문기와 나남, 청진, 원산에 상륙하여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했다. 자, 평양에 입성한 후 8월 만에 북한 전역을 점령했고 북한 지역을 진주하면서 붉은 군대 사령관이었던 치스차코프 대장 명의로 포고을 통해 해방군을 자처하면서 조선에 진주한 소련군이 한국 민족 전체의 해방자 후원자인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좀 다른 방식이죠. 예, 태도가 앞에는 점령군형 그 태도였는데 여기는 해방군의 태도였죠. 자, 소련군은 북한 지역을 가난하면서 미군정과 달리 직접 군정을 나서지 않고 간접 통치를 했고 점령당군과 일반 조선인들이 매개할 수 있는 존재의 여부를 실질적 개혁을 뒷받침 중요한 요소였는데 영어 통역조를 구하기 힘들었던 미국과 달리 소련은 시베리아 부근에 거주한 수십만 명의 한국인 이민자 중에 3만 명을 이주시켜서 소련군과 중재자 역할을 맡겼다. 소련군과의 중재자.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인 이민자 중에 소련에 기여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들을 이제 뭐냐면 자신의 어떤 앞자리를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건국준비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 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에도가 이제 여운형을 초청해서 치안 유지를 맡기면서 그 협력을 요청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5개 조항에 대한 단서를 주면서 이거 들어주면 이제 맞겠다. 뭐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들어주니까 건국준비위원회 결성을 뭐냐면 착수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건국동맹 기반의 건국준비위원회는 이 좌우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안재훈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그 뒤에 넘어가서 활동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 그 뒤에 이제 앞에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미국이 진주하기 직전에 건국준비위원회는 서울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자, 이미 이제 이때는 이제 자익들만 남아 있었던 상태였죠. 곧 상륙한 미국 측의 독자적인 중앙정부 기관을 부각하려고 이렇게 급히 정권 기관의 성격을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지방인민위원회는 자치기구적 성격이 강한데 그 주된 구성원들이 인민위원과 후보위원을 보면 당시 지방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걸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조선인민공화국이는 자익세력들이 이제 지도부가 이제 뭐냐면 차지했지만 지방의 인민위원회는 좀 달랐어요. 예, 요거는 자익이 뭐냐면 참여한 세력도 많고 또 어떤 지부는 우익이 많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자익과 우익이 동등한 상태에서 있었던 그 인민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지방사회의 지도급 인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방인민위원회는 좀 다양한 색깔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부분은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비상구를 또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 모스크바 이제 삼상회의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모스크바 삼상회의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신탁 통치를 하는 걸 결정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1945년 12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 모여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예,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에 해상 항공 문제도 다루는데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과 이를 돕기 위해서 미소 공동회 개최, 그리고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실시 등을 결정했다. 그래서 이게 결정한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조선의 임시정부,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 그 다음에 밀소공동위원회 설치, 그 다음에 5년간의 신탁통치. 자, 근데 이 신탁통치는 주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부각이 돼갖고 이것만 이제 좀 약간 그 마침 모스크바 삼상의 주요 결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5년간 신탁통치가 뭐냐면 주 목적이 아니라 한국을 위한 독립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냐 적당한 시기에 5년 이내에 정해가지고 좀 약간 도와준 다음에 물러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한 건데 국내에서 전해질 때는 어디가 이제 전해지냐, 요 부분이 상당히 부각됐죠. 예. 그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이런 거보다는 요걸 상당히 부각시켜서 이제 했고, 이것도 왜곡된 방향으로 이제 뭐냐면, 동아일보가 뭐냐면 보도를 했죠. 그래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의 회의 결과를 보도한 기사, 동아일보가 이제 일종의 오늘날 페이크 뉴스를 이제 어, 유포했는데 소련이 신탁통치 실시를 미국이 즉각 독립을 주장했던 잘못된 내용을 전했다. 그래서 원래 소련은 신탁통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독립을 시키면 친소국가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한국의 여론이 좀 약간 사회주의 경향으로 뭐냐면 흘러가고 있었어요. 자, 근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 독립시키면 뭐냐면 상당히 이제 친소국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신탁 통치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친미적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독립시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걸 거꾸로 이제 뭐냐면 공포했던 거죠. 그래서 동아일보의 호해가 동아일보의 보도가 그 당시 이제 좌우익 간의 갈등을 더 부채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회의 결과가 국내에 알려지자 한국 독립당, 한국 민주당 등 우익 세력들은 즉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했고,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 자익 세력도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했으나 이후 회의 결정의 본질이 민주주의적 임시정부의 수립이 있다고 보고 회의 결정에 대한 총체적 지지로 입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소련이 일종의 알려줬죠. 소련이 와서 그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자익세력들에게 이거는 이제 그 신탁 통치라는 말보단 후견이고 얘네들 말 후견이라 옆에 도와준다는 거야. 그리고 또 신탁 통치는 주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도구이고 너네들 독립시키는 게 주 목적이다. 빨리빨리 절차를 진행해서 독립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당시 자익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반탁에서 신탁으로 바뀌게 돼요. 신탁으로. 그리고 총체적 지지는 뭐냐면
신탁 통치 그러니까 총체 지휘는 뭐냐면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를 무조건 지지한다. 모든 회의. 그러니까 그 앞에 세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익과 우익의 이런 입장 차이는 좌우 대립을 심화시켜 정치 세력과의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민중들의 반응이 뭐냐? 이 민중들은 그 당시 이제 35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또 5년 동안 지배를 받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민중들은 그 당시 사회주의를 약간 성향을 띠고 있는데, 물론 이때 사회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마르크식 사회주의보다는 이제 뭐냐면 토지 분배하고, 그다음에 대생산 기관을 국유하고, 복지를 이제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이제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의 이제 사회주의 얘기예요. 사회주의에 호감을 느꼈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자익들이 인제 뭐냐면 반탁이 아니라 신탁을 하니까 요때부터 자익에서 인제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민중들은 인제 그 당시 일반 민중들은 반탁을 외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민족주의 진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예. 우익 진영으로. 예.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좌우익 간의 갈등이 일어났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탁 문제도 좌우 대립 구도가 형성돼서 이게 국내 정치 세력의 인제 뭐냐면 분열을 이제 일으켰고요. 그리고 친일 세력들도 그 과정에서 살아남았죠. 남한에 있는 친일 세력들이도요. 그래서 그때 인제 양대 구도가 뭐냐면 반탁 세력, 반소련, 반공 세력 이렇게 구성됐고, 그다음에 천택 세력, 친소련, 공상 세력 이렇게 인제 양대 구도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일 세력들은 그 당시 반탁 세력에 이제 가담해 가지고 결국 살아남았고요. 이렇게 이제 좌우익 간의 어떤 대립이 격화됐던 상징적 사건이 뭐냐면, 8.15 해방 후에 처음 맞이한 3.1절 기념식에서 우익과 좌익이 따로 이 기념식을 결행했어. 우익은 서울운동장에서 개최했고, 그다음에 좌익은 남산공원에서 개최를 했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인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내용을 좀 약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단체들을 좀 볼게요. 여기는 나오지가 않아 갖고 일단은 요걸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자익 같은 경우에는 인제 천탁으로 이게 돌아선 후에 그 당시 인제 결성된 것이 뭐냐면 그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단체예요. 이거 좀 외워 두세요. 예. 민주주의 민족전선.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결성됐는데, 요거는 인제 어떤 단체냐면 그날 자익들은 이제 대표 중에 조선공산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조선 신민당이 있어요. 자, 그런 단체들이 쭉 있었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이제 구성을 해서 뭐냐면 이렇게 청탁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민주주의 민족전선, 그 민전 줄여서 이런 단체들이 있다. 조선공산당, 그다음에 남조선 신민당, 그다음에 인민당 등등 이런 것들이 인제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인제 이에 반대해서 인제 우익들은 그 당시 반공운동을 확대하면서 빈과 비상정치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이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귀국하면서 인제 대한촉선 국민회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제 했는데, 그때 인제 이 두 단체를 중심으로 해 갖고 인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게 좀 그전에 인제 자우합작 조직에서 이게 자 이승만의 우익 조직으로 개편됐는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그 당시 미군정은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를 인제 만들어서 종전에 이 우익들을 인제 끌어모아 갖고 이걸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좀 확대 개편한 것이 나중에 남조선 대한민국 대표 민주위원회야. 예. 그래서 요거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제 우익들이 다 뭐냐면 삼상의 지지를 뭐냐면 거부하고 반탁을 했냐? 그건 아니에요. 일부 우익 세력들은 오히려 찬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걸 이 기회로 인제 빨리
그냥 신탁 통지 받아들이고 나중에 "독립 빨리 하자. 좀 이따 5 년밖에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찬탈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인제 있고, 그러면 신탁 통치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이 뭐냐? 신탁 통치를 식민지 상태로 다시 돌아온 걸 인식했기 때문에 우익 주도의 반탁 운동을 에 호응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회주의 세력부터 이제 민중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했고,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미소 공동회 개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인제 그 미소 공동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이 미소 공동회의는 왜 개최했냐? 그 목적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임시정부를 인제, 그러니까 조선의 임시정부죠. 예. 그래서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이제 사전에 미소 공동회의 개최 내용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인제 뭐냐면 임시정부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미소 공동회와 2차 미소 공동회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개최를 한 건데,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80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80 번이에요. 자 요거 읽기 전에 요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강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인제 1차 미소 공동회는 1946년 3월 달에 이제 개최를 했죠. 그리고 2차 미소 공동회는 그 1년 뒤인 1947년 5월 달에 개최했고요. 자 1차 미소 공동회의 그 의제는 조선의 정당과 사회단체와의 협의에 의해 임시정부 수립,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인제 결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있고, 새로운 임시정부에 참여하되 4 개국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한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그 4 개국이 함께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을 한다. 그 내용이죠. 자 미국과 소련이 임시정부 구성을 둘러싸고 격렬히 이제 대립했는데, 요게 인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이게 03 년도 기출문이 나왔어요. 예, 소련의 입장을 볼 때는 뭐냐면 반탁을 내세운 우익정당, 사회단체의 배제를 요구했죠. 그러니까 이제 자익만 하겠다는 거야, 자익만. 그래서 친소 정권을 만들겠다. 그렇게 있고, 미국의 입장은 임시정부 구성할 때 찬탁과 반탁 상관없이 모든 세력들 포함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단순히 반대했다는 이유로 찬탁에 아니 신탁 통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참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익 상관없이 다 참여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인제 뭐냐면 소련이 주도한 이제 사회주의 정권을 이제 배제하려고 그렇게 인제 했던 거고요. 자 근데 이게 인제 결렬되고 나서 2차 미소 공동회의가 인제 개최되는데, 요때 이 중간에 남한에서 인제 뭐가 있었냐면 좌우합작 운동이 있었어요. 자 미 군정을의 좌우합장의 합작 운동이 있었는데, 요 부분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미소 공동위원회가 인제 2차 미소 공동회의가 인제 공표했는데, 자 이때는 인제 트루먼 도트린을 발표해서 미소 간의 갈등, 냉전 구도가 인제 점점 형성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이때는 이미 넘어갈 때 뭐냐면 뒤에 얘기했지만 자화합작 운동이 깨지면서 미국이 또 트루먼 도트린 인제 뭐냐면 어 냉전 구조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구성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였어요. 소련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결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된 후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을 했죠. 예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러면 비상교과서에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사항을 두고 자익과 우익세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해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제 임시인민위원회는 아까 인제 인민위원회를 뭐냐면 통괄하는 조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총괄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당시에 북한 정권 시기 때 초기 때 정권이라고 보시면 되죠. 초기 정부 정권.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북한 정권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1946년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해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래서 미소 공동회의 임무는 한국인의 정치 세력과 함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여 임시정부의 실제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임시정부 구성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 삼국 예상회의 결정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할 것으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의 구성을 원조한 목적으로 그 적당한 방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남조선 그 미국 사령부 대표자와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 대표자들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공동위원회가 이제 설치된 건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 제안은 최고 제5년 기간 안에 4개국 후견 협약을 체결해. 이걸 이제 후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신탁으로 또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건 러시아본에서 이제 후견이라고 이제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정부의 공동 참작을 이바지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와 협의하에 제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조선 임시정부의 하고 이렇게 선정된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여기 그 미국, 영국, 소련, 중국 간에 이제 4개국 그 대표 간에 협약을 한 다음에 그 신탁 통치안을 뭐냐면 제시할 것이다.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때 신탁 통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가 구성하고 나서 신탁 통치를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신탁 통치가 주 목적은 아니었어요. 모스크바 삼국 예상 회의가. 자, 하여튼 여기에 입각해서 뭐냐면 공동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이제 미소 공동회의 개최를 했던 거죠. 자,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미소 공동회의와 그다음 민주주의 임시정부의 어떤 가난에 대한 협의에 참여한 단체의 범위를 놓고 대립하였다. 자, 소련은 모스크바 삼국 예산 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참여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미국은 모스크바 삼국 예산 회의 결정 사항이 신탁 통치안에 반대하더라도 참여를 원하는 모든 단체가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과 뜻을 같이 했던 우익 세력들이 그 당시 이제 신탁 통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때는 이들을 포함시키고 이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주장했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소련의 의견 대립을 결론을 이루지 못하고 제1차 미소 공동회의는 결렬되어 무기한 후회에 들어갔다. 이 내용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1차 미소 공동회의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이제 좀 볼게요. 자, 미소 공동회의 임무는 한국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한국 인민을 수입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장내 한국 민주주의 임시정부는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모든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 이거는 이제 자익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죠. 광범위한 통일하는 기초 위에 수립되어 올 것이다. 자, 소련 자, 이렇게 있고 소련 대표단은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모든 한국인은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이거 우익들 배제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제안했다. 미국 대표단은 그당 배제 원칙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권리를 한국으로부터 박탈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래서 남한의 절대 다수는 모스크바 결정이 조약에 반대했는데 앞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신탁 통치하는 때문에 그런 거죠. 특정 지도 그룹에 지배하는 소수 남한 정당이 돌연 이 문제에 대해 그들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자익들이 원래는 신탁이었다가 반탁이었다 찬탁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기획과 니은에 이제 해당하는 그 단체가 뭘까요? 기획은 사회주의 단체고, 니은은 민족주의 단체죠. 그래서 이제 우익 단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남 애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해남 교과서 몇 페이지 펴보시면 237페이지 펴보세요. 237페이지.
자, 여기 모스크바 이제 삼상회의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여기에서 결정 사항들 있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미소 공동회의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신탁통치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근데 한국에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신탁통치 결정만 부각되었다. 당시 많은 이제 한국인들은 미소 양국의 점령을 일시적인 것보다 일시적인 생각하고 조속한 독립을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탁통치 실시 결정은 독립보다 미소 양국의 이해에 따른 분할 통치를 연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자, 김구가 반탁 운동을 주도했고 이승만이 이에 가담하면서 우파 세력들은 대부분 반탁에 참여했다. 자, 반탁 운동은 우파 세력들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좌파도 처음에 반탁 입장이었으나 임시정부의 수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모스크바, 이때 이제 소련의 지정을 받은 거예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했다. 자, 북한의 사회주의 정당 및 사회 단체들도 소련의 이제 지정을 받고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요. 자, 영운형 등이 중심의 중도 세력은 임시정부 세우기에서 미소 공동회의에도 적극 협조하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중도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 지지가 아니라, 여기에는 총체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분적 지지라고 보시면 돼요. 부분적 지지. 그래서 이제 여운형 같은 중도 좌파 우파 세력들 입장 볼 때는 그 뭐냐면 어 신탁 통치엔 반대하지만 조선의 임시 정부를 구성하는 모스크바 결정 자체는 지지했다는 거야. 이게 부분적 지지야. 예.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탁 통치를 둘러싼 좌우의 대립은 분단 구조를 확고한 계기가 되었다. 예, 신탁 통치를 둘러싼 좌우의 대립의 결과죠. 아, 분단 구조를 확고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 자, 이 틈을 타서 친일파들은 반소, 반공의 기치를 내걸고요. 이게 우익들하고 이제 뭐냐면 내세웠던 논리죠. 요게 인제 뭐냐면 숟가락 얹었던 거죠. 그래서 줄을 잘 쓴 거죠, 얘들이. 그래서 인제 내걸고 예국적 탈바꿈의 빈미를 주어 친일파 청산을 어렵게 했다. 나아가 좌우 대립을 격화시키면서 새로운 국가 건설의 건립돈이 되었다.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거기 밑에 인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이제 보도한 기사 해 갖고 동아일보가 외국 관련 왜곡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자, 동아일보가 소련이 신탁 통치 실시를 미국이 즉각 독립을 주장한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당시 조선일보 등 다른 신문들은 이런 오보를 하였다. 미 군정은 이 사실을 알면서 부정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있죠. 자, 동아일보는 1945년 12월 27일자 머리 기사도 가장 먼저 회의 내용을 보도했는데, 기사는 미소 주장을 그대로 반대로 왜곡했으며 이후 여러 신문도 들도 이를 뒤따라 보도를 했고 미 군정은 이를 알고 정정하지 않았다. 다만 1946년 1월 24일 타스 통신이 신탁 통치 안에 원래 제안자가 미국이라고 보도하면서 미국의 정치적, 도덕적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타스 통신은 그 당시 이제 그 소련 측의 이제 통신사고요. 아마 그 내용이 남한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소 공동회의는 왜 결렬됐을까 좀 볼게요. 자, 1946년 3월 모스크바 삼상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미소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북한에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월에 앞에서 얘기한 이미 정부 초기 형태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어 정부 기능을 수행했고요. 자, 이에 미국은 각 부서의 책임자를 한국인이 임명하고 미국을 공을 삼았다. 이에 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대응 조치죠. 자,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 수립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할 단체를 두고 그 당시 이제 처음부터 대립했다. 좌우의 대립 속에 미국과 소련이 자신에게 유리한 단체로 임시정부를 참여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고 결국에는 양자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미국과 소련은 타협하는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단체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협정에 대한 지지를 약속한 선언서에 서명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선언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뜻하는지 두고 발생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부연 설명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뭐 선언적인 내용만 서명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합의했는데 이게 신탁 통치 여부인지 그를 뜻하는 건 아닌지
뜻하는지 두고 발생한 입장차이 좁히지 못해. 그러니까 선언을 지지한다고 해서 부분적 지지도 있고 총체적 지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언을 이제 서명한다고 해서 이 단체가 신탁 통치를 인정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부분적 지지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인데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 갖고 결국에는 이제 결렬됐다. 그리고 1차 미소 공동위원회와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그 중간 사이에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났죠. 뭐 이거는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 미래인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강보기의 독립국가 건설 의지가 분출되면서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출현됐고요. 자, 이 정치 세력 관련된 내용은 따로 제가 인제 또 후셈을 중심으로 해 갖고 한번 또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벌이던 이승만이 돌아왔고 대한민국 민주정부의 지도자도 개인 자격으로 기구가 있죠. 여기에서 인제 개인 자격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38도 이남의 정부는 유일하게 미군정이라고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던 거죠. 미군정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개인 자격으로 이제 들어온 거야.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법통성을 내세워 독립국가 건설의 중심이 되고자 했으나 미군정 안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어 임시정부 보통성, 임정봉대론이라고 하죠. 자, 이 임정봉대론은 그 당시에 인제 그 한민당도 일대 지지됐고요. 한민당은 이제 그 당시 정통성이 좀 없다 보니까 그게 지지했다고 인제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독립당이 이제 그 내세웠던 거고, 한국독립당 임시정부 세력이죠. 자, 그에 반대해서 이 임정봉대론에 대입해서 자익들은 인공 인공이야말로 정통을 갖고 있다. 정통적인 정부다라는 인공 정통론을 내세워요. 이런 것들이 좀 대입됐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 3국 외무 회상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됐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에 이제 김구, 이승만 등 우익지원 이제 그 신탁 통치가 한국인들 자주권을 부정하는 결정이라면서 비판했고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는 거. 처음에 반대했던 자익지형은 신탁 통치의 독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받아들이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래서 이제 지원, 그러니까 이제 후견이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걸.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후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자익과 우익이 결렬하게 대입했고 우익은 반타국에서 예국을 내세우면서 자익은 소련을 나라를 파는 매국 세력을 비판했다. 친일 반민족 세력도 반타국 운동을 적극 가담하면서 예국 세력 현실을 동호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 신탁 통치에 그 관련된 반탁과 찬탁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미소공동이 있고, 예, 금성 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강복 이후에 주요 인사들은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했다. 자, 송진호, 김성수를 비롯한 예전에 이제 친일파들 있죠? 지주 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 한국민주당, 한민당을 이제 결성해 우익 세력들을 이끌었고요. 박헌영은 자익계열, 조선공산당을 기반으로 활동했고, 미국에서 이제 돌아온 이승만은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를 구성했어요. 예, 이게 이제 좌우를 막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당시 이제 좀 해외에서 명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당시 그 많은 그 단체들, 좌우익을 떠나서 많은 단체들이 이승만을 지지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독립촉성중앙협의회예요. 예. 그래서 있는데 나중에 이승만이 보니까 뭐 친일파 처지에도 미지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탁도 하고 하니까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있었던 자익세력들이 빠져나가. 그리고 이제 우익들만 남아요. 그래서 이승만은 이 우익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앞에서 언급했던 그 뭘로 바꾸냐면 독립촉성군민회로 바뀌어요. 독립촉성군민회. 예. 그래서 이거는 좌우익을 망라한 조직이지만 독립촉성군민회는 우익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야, 우익. 그래서 이 독립촉성군민회는 나중에 한민당과 함께
그 이승만의 초기 지지 세력들이었죠. 기반이었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한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국가 건설 운동을 전개했다. 자, 그러나 미국과 소련군이 한반도의 분할을 점령한 상태에서 한국인들의 정치 사회 활동을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각 정치 세력들 이념적 지향에 따라서 정부 수입 방법, 친일파 천산, 토지 개혁 방식 같은 주요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의 갈등을 빚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건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그 당시 뭐 자유과 대입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익 관련된 내용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박헌영 등의 자익세력들은 처음에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회의 결정 사항이 정확히 알려지자 임시정부 수입이 중요하다고 여겨 회의 결정 사항을 총체적으로 지지한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렇게 많은 총체적 지지 입장을 바뀌었고, 한편 중도 세력들은 신탁 통치를 반대했지만 임시정부의 어떤 그 임시 민주정부 수입을 조속히 수입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에 협조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걸 부분적 지지라고요. 신탁 통치를 제한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아니, 이건 부분적 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적 지지를 했던 사람이 이제 여운형 같은 사람이에요. 여운형. 여운형도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반탁이었다가 또 신탁이었다가 어 신탁 창석으로 이제 찬탁이었죠. 찬탁이었다가 이 찬탁도 이제 총체적 그 지지를 했다가 또 이 사람이 또 인제 또 바뀌어. 이거 뭐 부분적 지지를 하죠. 그래서 그 뭐냐면 신탁 통치를 제외한 뭐냐면 부분적 지지를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여운형은 이제 나중에 이 부분적 지지도 인제 입장이 정리되죠. 예. 뭐 이렇게 인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개최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단체의 범위, 정당의 범위를 둘러싸고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안 됐고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 중간에 인제 뭐 정오반원도 있고 자원합작위원회가 그 뒤에 있는데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교과서 이제 강북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뭐냐면 각 정파들의 특징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예전에 이 각 정파의 특징 관련된 그 해방 공간에서 활동했던 각 정파의 특징 같은 게 예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해방 공간에 활동했던 이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자익 단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뭐냐 다 살펴보지 못하고 주요 단체들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